사람이 살았던 요 시대, 그 다음 그 뒤에 또 나오는 사람이 강태공이 나옵니다. 강태공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중국의 고대 사회인데, 이 중국의 고대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그 시험지로 다 말아들었습니다. 시험지 가지고 계시지요? 자,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, 자, 중국의 고대 역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, 그걸 정리를 해보고 문장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중국에 대체로 옛날 사람들은 중국에 50만 년 전에, 자, 50만 년 전에 북경에서, 중국의 수도 북경 근처에서 사람의 그런 뼈가 발견됐는데, 그 뼈를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는 대체로 50만 년 전에 사람이 중국에서 살기 시작하였다, 그렇게 추정하였는데, 1960년대에 저 남쪽 지방에 원모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원모 분지에서 사람의 그런 뼈를 발견했습니다. 이빨도 발견하고, 그것을 그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대체로 중국의 사람들이 50만 년 전에 살았던 걸로 추정하였는데, 이 뼈를 가지고, 이빨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를 그 측정해 보니까 100만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170만 년 전에 이미 중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그럼 170만 년 동안 중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. 그럼 중국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, 이 시대의 아주 오래된 170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. 추정만 할 뿐입니다. 그러면 이 시대에는 도구를 전부 돌을 사용하였다.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데,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그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사냥을 하고, 그 다음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고, 옷을 사용하고, 이때 나타난 그 중국의 초기의 지도자를 우리는 흔히 삼황오제라고 합니다. 삼황오제. 그러면 삼황오제는 세 사람의 황제입니다. 세 사람의 황제. 자, 논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몇 번이나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.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굳이 안 적어서 됩니다. 또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삼황은 흔히 천황씨, 지황씨, 그 다음에 인황씨,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흔히 복희씨, 복희씨란 말 들어봤습니까?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화씨, 그 다음에 신농씨, 이 사람들, 그러니까 전설의 시대의 지도자,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의 세 사람의 그런 그 왕을, 지도자를 갖다가 복희씨, 여화씨, 신농씨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5명의 또 왕이 얘를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. 요 오제는 흔히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일컫는, 자, 오제는 5오, 제자는 임금 제자입니다. 이 오제는 한족의 시조라고 했는데 바로 황제입니다. 황제.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임금의 자리를 이은 사람이 황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전욱이 있습니다. 전욱. 이 전자는 잘 쓰지는 않지만은 오로지 할 전, uk자는 상갈우. 그 다음에 황제, 전욱, 그 다음에 제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. 그
그 다음 제국을 이은 다음에 그 다음 요순임금 제요가 나옵니다. 제요. 자, 요점 높을요. 요거는 고할복자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요 다음에는 제순. 요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명의 그런 왕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나타났는데, 그러면은 첫 번째 황제, 그 다음 전후, 제고, 제요, 제순.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그런 지도자,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요 제요와 제순인데, 요 두 사람을 뒤에 요 이름만 떼내가지고 우리는 흔히 요 두 임금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? 요순 임금이라고 합니다. 육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요 임금과 순 임금입니다. 그럼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 골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요런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요 책 안에 나오는 이 문장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우리는 알고 문장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문장만 하면은 저도 편하고 또 여러분들도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지요.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좋습니다. 그래서 요 시대까지는 왕이 선량을 하였습니다. 선량.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, 그는 지도자의 자리를 평화롭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하나라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 하나라는 선량을 하지 않고 부자가 세습을 하였다. 이제 요 앞에는 성씨와 관계없이 지도자가 주변에 떡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대신 왕의 자리를 이어라 이렇게 하다가 요 하나라 때부터는 아버지가 왕이면은 자식이 왕이 되었다. 그럼 장자가 그러면은 왕이 되는데 장자가 왕이 된 이 장자가 일찍 죽어가지고 자식이 어리다. 그러면 또 형제가 상속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때까지는 대체로 중국 사람들은 그대로 구석기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흔히 상나라라고 합니다. 상나라. 요 상나라는 종족의 이름을 말합니다. 종족 이름. 요 상나라는 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반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도읍을 옮겼습니다. 도읍을 옮겨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은 지금의 그 한양성에 안장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을 은이라고 합니다. 은. 그래서 그 지역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그 지역이 은이라고 하기 때문에 흔히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역사에만 기록될 뿐이지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요 은나라는 은허라고 하는 은나라의 유적이 대거 출토가 됐는데 요 은나라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주로 뭐냐면은 갑골입니다. 갑골. 그러니 요것을 갖다가 갑골을 또 뭐라고 하냐 용골이라고 합니다. 용골. 그래서 요 용골은 거북의 딱지를 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소의 갱각골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이 글자들이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이 글자들은 뭐 하는 기록인가?
바로 은나라는 모든 일이 있으면은 점을 쳐가지고 결정하였다. 그래서 요렇게 기록한 것들이 뒤에 해독이 됐는데 요 해독된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는 이 사마천의 사기와서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나라의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나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상나라 뒤를 이어가지고 생겨난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. 주나라. 그러면 요 나라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흔히 하은주 여자 이름하고 닮았지요. 자, 하은주인데 이 나라들이 요 하나라는 우임금이 세웠습니다. 그리고 은나라는 흔히 판왕이 세웠습니다. 그 다음에 주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세웠다. 그런데 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나라가 생겨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망하잖아요. 안 망하고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? 어떤 나라든지 망한다.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태어났다가 죽고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고 조직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나라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거는 공통된 그런 특징인데 자 그러면은 우임금이 나라를 세웠는데 망한 때는 흔히 글왕이란다. 글왕. 자 글왕은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해서 흑을 글자입니다. 자 글왕 때에 나라가 망했다. 그 다음에 은나라는 판왕이 세웠는데 30대에 걸쳐가지고 이어지다가 주임금 때에 나라가 망했다. 요 주자는 흔히 끈거리 들어봐서 끈거리 끈 주자입니다. 또는 주임금 주자인데 실사변에다가 마디 손자가 있죠. 이게 끈거리 끈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말이 뒤에 수레를 끌잖아요. 그럼 수레를 끌면 여기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에서부터 수레를 이어주는 끈이 있잖아요. 이 끈들을 흔히 끈거리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주나라는 무왕이 세웠는데 이 무왕이 세운 이 주나라는 어느 나라 때에 망하느냐 하면은 유왕 때에 망합니다. 이것은 주나라가 12대 왕인 유왕 때에 망합니다. 이 세 사람들은 나라를